여러분, 혹시 노인 일자리에 관심 많으신가요? 하루 4시간만 일하고 월 1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어떠실까요? 정말 놀랍지 않으세요?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후회하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매년 노인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제공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와 경제적 자립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분명한 지표입니다. 단순히 일자리의 양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질적인 향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회라도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잘못 신청하면 자격이 되어도 아쉽게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똑똑하게 신청하는 방법과 함께 여러분의 합격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비결까지 상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먼저 2026년에 어떤 노인 일자리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2026년에는 매우 다양하고 실질적인 노인 일자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경로당 배식 지원, 지역사회 통합 돌봄 지원, 노노케어 같은 일자리는 우선 지정 일자리로 선정되어 더욱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만큼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가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곳에 활용되는 보람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한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더욱 전문적인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형 사업 운영을 전담할 수행기관들을 통합 공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현장 실습 훈련 지원 사업, 취업 지원 사업 등 어르신들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포함됩니다. 단순히 일자리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지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지원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거나 기존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전문적인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든든하고 기대되지 않으세요? 일부 지역에서는 어르신들의 노인 일자리 참여를 더욱 적극적으로 돕기 위해 파격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운군과 같이 어르신들의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여 참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기 없이 바로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운영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자가 많더라도 탈락자 발생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참여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려는 의지가 돋보입니다. 이는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최대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와 지자체의 약속과도 같습니다. 여러분도 거주하시는 지역의 노인 일자리 담당 부서에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이러한 지역별 특화 사업이 있는지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자리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인천 계양구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전 및 직무, 통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 참여자의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과 함께 직무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성을 높이는 소양 교육으로 구성됩니다. 이런 체계적인 교육은 여러분이 더욱 안심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토록 좋은 일자리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쉽고 확실한 첫걸음은 바로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로 문의하는 것입니다.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의 거주지에서 가까운 수행기관으로 친절하게 연결되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복잡한 절차나 어려운 서류에 대한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일단 전화부터 해보는 것이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 현명한 선택입니다. 상담원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는 2026년도 사업에 대한 온라인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이 설명회에서는 사업량 배분 기준, 노인 적합형 신직무 추진, 참여자 선발 기준 등 중요한 정보들이 상세하게 논의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분이 어떤 유형의 일자리를 선택하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판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히 신청하는 것을 넘어 전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셈입니다. 이처럼 최신 정보에 귀 기울이는 것이 성공적인 노인 일자리 참여의 핵심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노인 역량 활용 사업의 수요처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비영리 법인, 사회복지시설 등으로 매우 폭넓게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과거에는 생각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기관과 시설에서 어르신들의 지혜와 경험이 필요한 곳이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가 그만큼 다채로워졌다는 뜻이죠. 더 이상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분의 특기와 관심사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신청해야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120만 원이라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바로 어떤 일자리를 선택하느냐, 그리고 신청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노인 일자리가 다 같은 월급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 경력,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하는 소득 수준에 맞는 최적의 일자리를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알려드릴 유형별 특징을 잘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길을 찾아보세요. 노인 일자리는 크게 몇 가지 유형으로 명확히 나눌 수 있습니다. 각 유형별로 근무 형태, 월급 수준, 그리고 요구되는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째, 공익형입니다. 이 유형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떠올리실 만한 노인 일자리 형태일 겁니다. 주로 동네 환경 정비, 급식 보조, 공원 관리, 거리, 질서 유지 같은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람 있는 일들로 구성됩니다. 이 유형의 월급은 대략 30만 원 정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부분 야외 활동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공익형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 체력 부담이 훨씬 적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 보조 활동처럼 말이죠. 교실 안에서 장난감을 정리하거나 아이들 식사 시간에 자리를 안내하는 정도의 일은 큰 힘이 들지 않습니다. 힘든 일은 선생님들이 주로 담당하고 어르신들은 옆에서 가볍게 돕는 역할이 많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아 체력이 약하시거나 야외 활동이 부담스러운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30만 원이라는 월급이 적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건강을 유지하면서 소소한 보람과 용돈을 얻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분명한 이점이 있습니다. 둘째,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가장 주목하시고 선호하실 유형일 겁니다. 지금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실내에서 앉아서 하는 일의 대부분이 바로 이 사회 서비스형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면 도서관에서 책 정리 및 대출 보조, 병원에서 환자 및 방문객 안내, 주민센터에서 민원, 서류 작성 보조, 복지관에서 키오스크, 사용법 안내 등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과 친절함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업무가 여기에 속합니다. 이 유형의 월급은 보통 한 달에 76만 원부터 시작해서 많은 곳은 90만 원, 심지어 100만 원 이상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4시간 정도만 일하고 이 정도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몸도 크게 힘들지 않고 비교적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어 많은 어르신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천에 사시는 이정숙 어르신의 사례처럼 도서관에서 책 분류나 위치 안내 같은 일을 하면서도 82만 원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무거운 책은 직원이 정리하고 어르신은 가벼운 책만 옮기는 등 업무 강도도 적절하게 조절됩니다. 천안에 사시는 한영자 어르신은 병원에서 휠체어 밀거나 환자 옮기는 일 없이 그저 진료실 방향을 안내하는 일만으로 월 88만 원을 받고 계십니다. 앉아서 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는 점이 사회 서비스형의 큰 장점입니다. 몸은 거의 쓰지 않는데 월급은 공익형의 2배, 3배나 되는 셈이니 경쟁률이 가장 치열한 것은 당연합니다. 셋째, 시장형 사업단입니다. 이 유형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싶으신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형태입니다. 여러 어르신이 팀을 만들어서 직접 작은 카페를 운영하거나 정성껏 만든 반찬을 판매하는 가게를 열거나 손수 만든 수공예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등 자율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이 유형은 정해진 월급이 따로 없습니다.
팀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사업을 잘 운영하느냐에 따라 수익이 달라집니다. 사업이 잘 되면 한 달에 100만 원 이상도 벌 수 있지만 경기가 좋지 않거나 사업이 부진하면 50만 원도 안 될 수 있습니다. 평택에 사시는 조미경 어르신의 사례처럼 반찬 가게를 운영하여 한 달에 120만 원을 벌기도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달에는 70만 원 정도밖에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장형은 이처럼 수익의 변동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월급을 원하신다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본인의 능력과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도전적인 분들에게는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 발굴부터 운영까지 모든 과정에 참여하며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넷째, 민간 취업형입니다. 이 유형은 말 그대로 일반 기업이나 기관에 취업하여 일하는 형태입니다. 사무실 보조 업무, 아파트 경비, 주차 관리, 환경 미화 등 다양한 직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시 직장인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유형의 월급은 한 달에 87만 원부터 시작하여 많은 곳은 13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언급한 4가지 유형 중에서 월급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대신 다른 유형보다 근무 시간이 조금 더 길 수 있습니다. 보통 하루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일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성에 사시는 윤기남 어르신은 중소기업 사무실에서 복잡하지 않은 보조 업무를 하시며 월 95만 원을 받으십니다. 문서 스캔, 우편물 정리, 방문객 안내 같은 단순 업무를 주로 하시고 점심시간 전후로 퇴근하여 개인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간 취업형은 비교적 높은 소득과 함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제공하지만 기업의 사정에 따라 계약 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공익형은 대략 30만 원, 사회 서비스형은 76만 원에서 100만 원, 시장형은 사업 성과에 따라 변동, 그리고 민간 취업형은 87만 원에서 13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할까요? 단순히 월급이 가장 높은 민간 취업형이 제일 좋은 거 아니냐고요? 사실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할 문제는 아닙니다. 민간 취업형은 월급은 높지만 하루 45시간 정도 일해야 하고 회사 사정에 따라 고용 계약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시장형은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기에 수익이 불안정할 수 있습니다. 공익형은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고 만족도가 높은 유형이 바로 사회 서비스형입니다. 하루 3시간 정도만 일하면 되고 쾌적한 실내에서 앉아서 편하게 근무할 수 있으며 월급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나옵니다. 몸도 편하고 시간 활용도 용이하며 충분히 괜찮은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실제로 작년 통계를 보면 사회 서비스형의 경쟁률이 다른 일자리보다 2배 이상 높았다는 것은 이러한 장점들이 어르신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유가 있는 선택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시죠? 그렇게 좋은 자리면 정말 일이 편한 건가? 혹시 숨겨진 힘든 점은 없는가?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의 하루 일과를 직접 들어보면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월급 이야기만 잔뜩 했지만 사실 월급이 아무리 좋아도 일이 너무 힘들면 오래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께 직접 여쭤봤습니다. 하루 일과가 어떤가요? 정말 편한가요? 그분들의 솔직한 답변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대전에 사시는 강부자 어르신은 복지관에서 키오스크 안내 일을 하십니다. 아침 9시에 출근하셔서 딱 12시에 퇴근하십니다. 정확히 3시간 근무입니다. 강 어르신은 처음에는 키오스크를 잘 몰라 걱정했지만 담당 직원이 하루 동안 옆에서 친절하게 알려줘서 금방 적응하셨다고 합니다. 사실 어려운 거 없어요. 어르신들 오시면 여기 누르시고 다음 버튼 누르세요.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돼요. 앉아 계시다가 누가 오시면 일어나서 도와드리고 다시 앉고 이게 전부예요. 강 어르신은 점심 식사 전에 집에 돌아오시니 오후 시간은 완전히 자유롭다고 하십니다. 병원도 가고 시장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십니다. 일하러 간다는 느낌보다 산책 다녀온 느낌이에요. 그런데 월급은 85만 원이나 나와요. 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런 여유로운 근무 환경과 괜찮은 수입은 정말 놓치기 아깝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서명자 어르신은 주민센터에서 민원 안내를 하십니다. 오전 9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3시간 동안 근무하십니다. 서 어르신은 제 자리가 민원실 입구 바로 옆이에요. 의자에 앉아 계시다가 어르신들 오시면 어디 가실 거예요? 여쭤보고 저쪽 창구로 가세요. 이렇게 안내해 드려요. 서류 작성 어려워하시면 옆에 앉아서 같이 써드리고요.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제가 평소에 하던 대로 친절하게만 하면 돼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무 중간에 화장실도 자유롭게 다녀오시고 목마르면 물도 마시며 담당 직원이 어르신 좀 쉬세요 하면 의자에 앉아서 쉬기도 하신답니다. 공무원들이 어르신께 무리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르신 무리하지 마세요라며 배려해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월급은 한 달에 78만 원을 받으십니다. 여기에 기초연금도 그대로 나오니 두 줄 소득으로 생활에 활력이 넘치신다고 합니다. 광주에 사시는 홍경숙 어르신은 도서관에서 일하십니다.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근무하십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준비해서 10시에 가요. 도서관 문 열 때쯤 도착하면 돼요. 반납함에 책이 좀 쌓여 있으면 그거 꺼내서 분류대에 올려놓고 책 찾으시는 분 계시면 도와드리고 조용히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이게 끝이에요. 무거운 책은 직원들이 정리하고 어르신은 가벼운 책들만 옮기면 된다고 합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훨씬 많고 책 읽으시는 분들이 조용하니 어르신도 조용히 앉아 계신답니다. 바쁜 날도 있고 한가한 날도 있는데 한가한 날은 정말 편하다고 하십니다. 1시에 퇴근하면 집에서 점심 드시고 낮잠도 주무시고 저녁에는 손주를 봐주러 가십니다. 홍 어르신은 예전에 일 안 할 때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했어요. 지금은 오전에 나갔다 오니까 하루가 알차요. 그런데 힘든 건 없어요. 라며 삶의 만족도가 크게 높아졌다고 전했습니다. 이 세 분에게 공통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일이 힘드신가요? 놀랍게도 다들 똑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이게 일인가 싶어요.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무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하루 3시간이면 영화 한 편 보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출근했다가 점심 식사 전에 이미 집에 돌아옵니다. 하루가 일 때문에 통째로 묶이는 일이 없습니다. 남은 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됩니다. 둘째, 대부분 실내에서 일합니다. 에어컨이 시원하게 나오는 곳, 난방이 따뜻하게 되는 곳에서 근무합니다. 여름철 폭염에 땀 흘릴 일 없고 겨울철 추위에 몸 상할 일 없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 걱정 없이 쾌적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야외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도 현저히 낮아집니다. 셋째, 앉아서 하는 일이 많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거나 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앉아 계시다가 필요한 경우에만 잠시 일어나서 활동하면 됩니다. 무릎이 안 좋으신 분, 허리가 불편하신 분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업무 강도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 어려운 기술이나 복잡한 능력이 필요 없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하셔도 됩니다. 복잡한 계산이나 전문 지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평생 살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체득하신 친절함과 배려심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안내하면 됩니다.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만으로도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게 일인가 싶어요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월급은 한 달에 80만 원, 90만 원씩 통장에 찍히는데 체력은 거의 소모되지 않는 그야말로 꿀 일자리인 셈이죠. 몸은 편한데 통장에는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이런 기회를 놓치면 정말 아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큰 걱정이 생기실 겁니다. 일해서 돈 벌면 기초연금이 깎인다고 들었는데 정말 안 깎이나요? 결론부터 명확하게 말씀드립니다. 감액이 예상보다 훨씬 작을 수 있으며 여러분의 개인적인 소득과 재산 구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조금은 깎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완전히 제로 감액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미미한 수준인지 아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김옥희 어르신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분은 사회 서비스형 일자리를 통해 한 달에 82만 원을 받으십니다. 원래 기초연금은 34만 원을 받으셨죠. 일하기 전에는 82만 원이나 벌면 기초연금 절반은 깎이는 거 아니야 하며 크게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일하고 나서 통장 확인해 보니 기초연금이 33만 5천 원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5천 원만 줄어든 것입니다. 이게 뭐지? 싶으셔서 주민센터에 전화했더니 담당자가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근로소득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계산하면 조금 감액이 될 수는 있지만 어르신이 일해서 버신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은 소득으로 안 잡혀요. 그래서 기초연금이 거의 안 줄어든 거예요. 라고 말이죠. 이처럼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어르신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진주에 사시는 신내자 어르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도서관에서 일하면서 한 달에 76만 원을 받으시는데 기초연금은 원래 34만 원이었지만 지금도 33만 8천 원이 나옵니다. 단돈 2천 원만 줄어든 것입니다. 신어르신은 솔직히 2천 원 줄어든 건 느껴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래서 76만 원이 더 생겼잖아요. 완전히 남는 장사죠. 라며 크게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우리는 기초연금 감액에 대한 막연한 걱정을 덜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정부가 기초연금 계산 방식을 어르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바꿨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일해서 번 돈을 그대로 전부 소득으로 잡았기 때문에 기초연금이 확 깎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꺼리는 현상까지 발생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일해서 번 돈은 따로 본다는 원칙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를 보면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제 기준이 적용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10,000원을 벌어도 실제 소득을 계산할 때는 훨씬 적은 금액으로 잡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월 80만 원, 90만 원을 받아도 기초연금은 몇천 원밖에 안 줄어듭니다. 거의 그대로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인가요?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수입이 두 줄로 생긴다는 엄청난 이점입니다. 일하기 전에는 기초연금 34만 원만 받으셨는데 일하고 나서 기초연금이 33만 원으로 조금 줄었더라도 월급 80만 원이 추가되어 총 113만 원을 매달 벌고 계십니다. 기초연금은 10,000원 정도 줄었지만 월급이 80만 원이라는 추가 소득이 생기면서 한 달에 무려 79만 원이 더 생기는 효과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득 증가를 넘어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는 변화입니다. 그럼 일 그만두면 기초연금 다시 올라가나요? 네, 올라갑니다. 일자리 활동이 끝나면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옵니다. 한번 깎였다고 영구적으로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포항에 사시는 유경란 어르신은 작년에 1년 일하시고 올해는 쉬고 계십니다. 유 어르신은 작년에 일할 때는 기초연금이 조금 줄었는데 올해 일 안 하니까 다시 원래대로 나와요. 걱정할 거 없었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유연한 제도 덕분에 어르신들은 더 안심하고 일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일자리에 참여해도 기초연금이 거의 깎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받게 되는 두 줄 소득 구조가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여러분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이러한 혜택과 조건이 언제까지 유지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선점해 놓으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황금 같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조건인데도 왜 합격하지 못하고 떨어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청서를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신청서가 뭐가 어렵나요? 그냥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신청서에 딱 3곳만 제대로 전략적으로 채우면 합격률이 최소 2배 이상으로 크게 올라갑니다. 반대로 그 3곳을 대충 쓰면 여러분이 자격이 충분하고 능력이 있어도 아쉽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비법을 알려드릴 테니 집중해서 메모해 두세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안산에 사시는 오선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작년에 노인 일자리에 신청했다가 안타깝게 떨어지셨어요. 올해 다시 오셔서 제가 신청서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문제가 딱 보였습니다. 1순위 희망 직종에 뭐라고 쓰셨냐고요? 공익형이요라고 쓰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공익형을 쓰셨어요? 라고 묻자 제일 쉬울 것 같아서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리고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기억하세요.
1순위 희망 직종은 무조건 사회 서비스형으로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노인 일자리 배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담당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1순위 희망 직종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보기 때문입니다. 만약 1순위에 공익형을 쓰면 비록 여러분이 사회 서비스형에 충분히 지원할 자격이 되고 실제로 사회 서비스형 자리가 남아있더라도 여러분은 공익형으로 배정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사회 서비스형 자리에서 일할 기회를 잃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사회 서비스형이 안 될까봐 걱정돼요. 혹시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떨어지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순위로 사회 서비스형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그 유형에만 매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1순위로 쓴 사회 서비스형에 배정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선택한 2순위, 3순위 직종으로 기회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반드시 2순위, 3순위까지 모두 채워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전략은 1순위의 사회 서비스형, 2순위의 민간 취업형, 3순위의 공익형을 쓰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모두 채워 넣으면 여러분이 배정받을 수 있는 선택지가 훨씬 넓어집니다. 담당자가 여러분에게 배정할 수 있는 자리가 많아지는 셈이죠. 실제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통계를 보면 단 한 곳만 신청한 사람은 10명 중 6명 정도가 합격했지만 세 곳 모두 신청한 사람은 10명 중 8명이 합격했습니다. 이 차이는 매우 확실하며 합격률을 크게 높일 수 있는 검증된 전략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근무 시간을 너무 좁게 쓰는 것입니다. 제천에 사시는 황미숙 어르신도 작년에 떨어지셨는데 신청서를 보니 근무 시간에 오전만 가능이라고 쓰셨더군요. 제가 왜 그렇게 쓰셨냐고 여쭤보니 오후에는 손주를 봐줘야 해서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물론 어르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신청서에는 오전과 오후 모두 가능이라고 유연하게 쓰셔야 합니다. 일단 일자리에 배정받고 나서 담당자에게 저는 오전이 더 좋은데 혹시 오전 근무가 가능한가요? 라고 문의하면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담당자들은 어르신의 사정을 고려하여 근무 시간을 최대한 조정해 줍니다. 하지만 신청서에 처음부터 오전만 가능이라고 명시하면 담당자는 오전에 가능한 자리만 고려하게 되고 오후 자리가 남아있더라도 여러분은 해당 일자리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스스로 선택의 폭을 줄이는 어리석은 행동이죠. 근무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집 바로 앞 주민센터 한 곳만 고집하지 마세요. 걸어서 가기 편한 곳 3군데 정도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예를 들어 집 근처 도서관, 복지관, 주민센터처럼요. 의정부에 사시는 임경숙 어르신은 올해 이렇게 전략적으로 신청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으셨습니다. 근무 시간에 오전, 오후 모두 가능이라고 쓰고 희망 근무 지역도 3곳으로 넓게 쓰셨습니다. 이런 작은 차이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세 번째, 그리고 아주 중요한 팁은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를 성의껏 작성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형식적으로 대충 작성하거나 아예 비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소개서와 경력기술서는 여러분의 열정과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비록 노인 일자리라고 해서 복잡한 업무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성실함과 책임감은 모든 직무에 필수적입니다. 이력서에 저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합니다라고 한 줄 쓰는 것보다 구체적인 경험을 예시로 들어 설명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고 그 경험이 노인 일자리 직무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저는 젊었을 때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님들에게 항상 친절하게 응대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어르신들을 안내하고 소통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와 같이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특별한 기술이나 자격증이 있다면 반드시 기재하여 어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나거나 요리 자격증이 있다거나 외국어 소통이 가능하다면 이는 큰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특별한 경력이 없더라도 봉사활동 경험이나 취미활동 등 여러분의 성실함과 긍정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라면 무엇이든 좋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통해 여러분의 적극성과 참여 의지를 평가합니다. 짧은 문장이라도 진심을 담아 작성하면 분명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대충 쓰지 마시고 꼼꼼하게 채워 넣어 여러분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세요.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3가지 신청서 작성 팁만 제대로 활용해도
여러분의 노인 일자리 합격률은 분명히 크게 높아질 겁니다. 1순위 희망 직종은 사회 서비스형으로 근무 시간과 지역은 유연하게, 그리고 자기소개서는 성의껏 작성하는 것.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신청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이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2026년은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황금 같은 기회의 해입니다. 정부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건강한 노후를 위해 역대급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며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집에만 계시기보다는 활기찬 사회활동을 통해 건강하고 보람 있는 노후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소중하며 여러분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쳐 보이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지금 바로 노인 일자리 상담 대표 전화 1544-3388로 전화해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제가 알려드린 신청서 작성 팁을 꼭 기억하고 적용해 보세요. 하루 4시간 일하고 월 120만 원을 벌 수 있는 기회.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이 기회를 잡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도전을 기다립니다.